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겟 가입부터 수수료 거래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도 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하시다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화면 상단에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물 거래 가입부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댓글을 클릭하면 비트겟 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회원 가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링크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휴대폰 또는 이메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저는 회원 가입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을 해뒀습니다. 여러분도 가입하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숫자 하나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특수문자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아래쪽에 8W4N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용자 계약 조건 체크해 주시고 약관도 체크해 주시고요. 스크롤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나는 18살 이상입니다. 버튼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정 생성,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베리피 버튼 눌러주세요. 오른쪽 이 그림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증이 됐고요. 이제 이메일 인증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으로 가입하신 분은 휴대폰으로 날아올 겁니다. 빈칸에 날아온 인증번호 6자리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이동이 됩니다. 지금은 회원 가입만 한 상태고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계정이에요. 따라서 이 거래소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KYC 본인 인증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웹사이트에서 진행을 계속 해버리면 오류가 많아서 끝까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휴대폰에 비트겟 어플을 설치해서 그 어플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휴대폰을 켜주시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와 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겠죠.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비트겟 검색해 주시고요. 여기 비트겟 어플이 보이죠? 이 로고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 설치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설치가 다 됐으면 여기 열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왼쪽 위에 아이콘을 누르고요. 그럼 로그인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가입을 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가입을 하신 분은 여기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날아온 인증번호 6자리 숫자를 적어주세요. 로그인이 완료됐습니다. 로그인을 하자마자 여길 보시면 Verify Your Identity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KYC를 완료해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Verify 버튼 눌러서 KYC 인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할게요. 다시 한번 Verify 눌러주세요. 여기 한국, 코리아를 선택하고요. 여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셋 중에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신 가장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5분 안에 다 처리가 돼요. 저는 주민등록증 선택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름을 적는 칸이 나옵니다. 퍼스트 네임의 이름을 적고요. 라스트 네임의 성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적으실 필요 없어요. 한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고 나서 Continue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각자 촬영하실 신분증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 사진 촬영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르고요. 다시 한번 액세스 허용 누르겠습니다. Take a picture 버튼 눌러주세요. 촬영할 신분증을 잘 갖다 대고 촬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제출을 해볼게요. 업로드 다시 한번 누를게요. 이어서 신분증 뒷면을 준비해주시고 사진 촬영 버튼 누르겠습니다. 뒷면을 잘 갖다 대고 촬영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업로드 버튼 누를게요. 이어서 셀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메라 활성화 버튼 다시 눌러주세요. 본인의 얼굴이 잘 들어가게 해서 여기 동그라미 촬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업로드 버튼 눌러서 올려주세요. 사진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뒤로 가기 누르고 이 상태로 3분에서 5분 정도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신 후에 여기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인증된 베리파이드라는 문구가 나와 있으면 KYC 본인 인증이 완료된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인증이 안 됐으면 회색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이제 비트겟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비트겟 선물 거래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려면 제일 먼저 선물 지갑에 담보금으로 사용할 USDT 테더가 있어야 합니다.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에세트 자산 버튼을 누르고요. 트랜스퍼 이체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옮기겠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 한 번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갑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선물 지갑, 퓨처를 뜻하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비트의 선물에는 USDTM, 퓨처, USDCM, 코인 M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담보금의 차이예요. 메뉴의 USDTM은 담보금으로 USDT 테더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USDC, USDC를 담보금으로 사용한다는 소리고
세 번째는 변동성이 있는 코인을 담보금으로 사용해서 선물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을 담보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매매를 할 마켓은 USDTM 선물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실제로 유튜버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마켓에서 선물 거래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나머지 두 개는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USDTM 퓨처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SPOT 현물 지갑에서 USDT 선물 지갑으로 USDT 코인을 담보금으로 100테더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트랜스퍼 눌러주세요. 이동이 됐습니다. 뒤로 가기 해볼게요. 이제 저랑 같이 실제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잡아보면서 선물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이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가 교차되는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물 마켓을 선택할 수 있고 선물 마켓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퓨처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선물 마켓으로 우선 들어왔습니다. 이 메뉴의 세 가지 선물 마켓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중에서 USDTM 선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BTC, USDT라고 적혀있는 이 화살표 부분을 눌러보면 우리가 다른 알트코인의 선물 마켓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오늘 비트코인 선물을 해볼 거니깐요. 여기 BTC, USDT 이걸 선택해주세요.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Isolated라고 적혀있는 이 화살표 부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로스 교차와 Isolated 격리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한마디로 담보금을 어떻게 걸어서 선물 거래를 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크로스 교차는 선물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담보금으로 자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Isolated, 격리는 선물 지갑에 얼마가 있건 간에 내가 처음 선물 포지션을 잡을 때 사용하겠다고 제시한 그 돈만 담보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격리보다는 교차가 청산 가격이 훨씬 널널하겠죠. 아무래도 선물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담보로 끌어서 사용하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을 했는데 내 예상보다 비트코인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서 교차든 격리든 모두 청산되어 버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그럴 경우 교차의 경우는 지갑에 들어있는 100달러를 모두 사용해서 없어져 버리고요. 격리의 경우는 내가 담보금으로 제시했던 그 금액만큼만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격리를 선택하셔서 포지션별로 담보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훨씬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격리 아이솔레이티드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여기 적혀있는 레버리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 부분 아무데나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레버리지를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변경을 하기 전에 레버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고 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선물 지갑에 1000USDT 약 1000달러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배 레버리지로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포지션의 규모는 한 배 곱하기 1000이 되어서 1000USDT만큼 포지션 오픈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가격이 100% 2배 올라가면 청산이 됩니다. 숏이 가격이 오르면 청산당하죠. 2배 레버리지로 숏을 쳤다고 가정을 할 경우 지갑에 있는 1000USDT의 2배를 곱해서 2000USDT만큼의 포지션을 열 수가 있게 되고요. 대신에 가격이 50% 1.5배만 올라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3배는 3000USDT만큼 가져갈 수 있고 33% 오르면 청산당하겠네요. 극단적으로 100배 이렇게 가져가면 포지션을 1000 곱하기 100만큼 10만 달러어치 가져갈 수 있고요. 대신에 1% 가격이 올라도 포지션이 청산당합니다. 이제 여기서 각종 수수료가 들어가면 여기 적힌 비율보다는 아주 약간 더 타이트해집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레버리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숏 포지션을 열 거니깐요. 여기 숏 포지션 탭을 눌러서 레버리지를 조절해서 5배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여기 오픈 포지션 버튼을 눌러주고요. 여기 리미트 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볼게요. 지금 리미트 오더 지정가 되어 있는 걸 마켓 시장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호가가 엄청 널널한 편이어서 시장가로 해도 거의 지정가와 차이가 안 나요. 저는 마켓 시장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문 단위를 알아볼 건데요. 여기 화살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주문 단위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맨 위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 수량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0.01을 입력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7만 달러 정도니까 0.01을 곱해서 700달러 정도 포지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우리가 이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여기에 100이라고 입력하고 포지션을 열면 현재 레버리지인 5배를 곱해서 500USDT 규모의 포지션을 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여기 만약에 100을 입력하면 총 포지션 규모가 100이 되게끔 열려요. 따라서 지금 5배니까 약 20유스트 담보금을 사용해서 곱하기 5, 약 100유스트 되게끔 포지션을 여는 방식입니다. 셋 중에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찾아나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은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주세요. 이제 포지션 오픈해볼게요. 여기 선택하고 100을 입력하고 숏이니까 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 열렸습니다.
이제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요. 지금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현재 숏 포지션을 잡았고요. 5배 레버리지로 포지션을 잡았고 비트코인 USDT를 담보로 하는 선물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언리얼라이즈드 PNL은 미실현 손익이라고 해서 지금 가격이 플러스 0.05라는 소리는 포지션 잡을 때 가격보다 내려가서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수익률입니다. 이익 중이기 때문에 플러스 %로 나타나죠. 그리고 밑에 있는 BTC라고 적혀있는 포지션 규모인데요. 지금 0.007 BTC만큼 포지션이 잡혀있는데 직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USDT 선택하고 컨펌을 누르면요. 현재 포지션의 가치를 USDT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여기 포지션 규모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100달러 정도를 사용해서 5배 레버리지 곱하기 5는 500달러가 되게끔 지금 포지션을 열었죠. 그런데 500달러가 정확히 떨어지지가 않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최소 주문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겟의 비트코인 선물의 주문 단위는 0.001 BTC입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7만 달러 정도인데 여기에 0.001을 곱하면 70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70을 더하면 우리가 처음에 주문했던 500달러를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했던 500달러가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가까운 규모인 이 정도 규모로 열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옆에 있는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평균 가격을 뜻합니다. 지금 이 진입 평균 가격보다 약간 가격이 올라버려서 손해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마진 레이셔 같은 경우는 이게 100%까지 가면은 포지션이 청산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 평균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 호가 체결 가격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다른 주요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평균으로 산출되어 들어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이 옆에 보이는 이게 리퀴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청산 가격인데 이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포지션이 청산당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 비트겟에서 가격이 확 올라서 청산 가격까지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이 포지션을 청산시켜버리면 우리가 비트겟에서 시장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메이저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평균 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청산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옆에 있는 마진, 이거는 증거금, 담보금입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100을 입력해서 포지션을 열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주문 단위 등의 이유로 100이 전부 들어가진 않았고 5 정도가 빠지고 94 정도만 포지션 담보금으로 사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PSL,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를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TP란 테이크 프로핏이라 해서 예약 익절 주문을 뜻하고요. SL이란 스탑 로스라고 해서 예약 손절 주문을 뜻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지션 TPSL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값을 미리 입력을 좀 해뒀습니다. 현재 가격이 7만 정도니까요. 이게 6만 5천 달러까지 내려가면 숏이니까 익절이겠죠. 그때 해당 포지션을 익절해라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아래쪽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천 달러까지 올라가 버리면 해당 포지션을 손절해라 이런 주문을 뜻합니다. 컨펌 버튼 눌러서 주문을 확정해 볼게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포지션 탭을 다시 눌러서 지금 TPSL이 설정은 되어 있지만 현재 가격에서 너무 멀어서 지금 바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클로우즈 버튼 누르고요. 지금 마켓 프라이스가 여기 적혀 있으면 시장가로 종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로 누르면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가 마켓 프라이스가 되게끔 시장가 선택해 주시고요. 이 수량을 우리가 분할로 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반만 종료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하면 모든 포지션을 종료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에 종료해 볼게요. 100% 하고요. 컨펌 버튼 눌러 볼게요. 포지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입부터 입금 거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